그 처음에 철인 3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뭐 이유 같은 게 있어? 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잘 안 풀릴 때들 있잖니. 음,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음, 그게 너무 익숙하더라고. 그거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실패를 했는데 어, 그것 자체가 내가 어색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패배에 음,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지는 것도 버릇인데 음, 그냥 뭔가 내가 좀 해내기 어려운 걸 한번 해 이러면서 나한테도 약간 승리에 대한 음. 뭔가 좀 조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마라톤이 35km 이후부터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음, 나는 네가 올림픽 코스로 철인 3종을 뛸 때 음, 마지막 마라톤이 10km잖아. 음. 그때의 마라톤과 35km 이후를 뛸 때랑 어떤 게 더 힘들까? 뭐 이런 게 비교가 궁금했거든. 안 되지. 철인이 더 힘들어? 마라톤이 훨씬 힘들지. 아, 진짜? 뭐 철인이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 어, 근데 사실 철이는 생각해보면 계속 뭔가를 바꾸잖아. 어, 수영했다가, 어, 사이클 탔다가, 달리기 했다가, 뭐 새끼 하니까 더 힘들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음, 그 시간 동안에 달리기만 하는 게 사실 더 힘들어. 아, 하루 종일 테레비 보면 힘든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라톤 할래, 천인삼정 할래 그러면 당연히 천인삼정이 쉽다고 얘기하지.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지금도 달리기 싫어. 너무 싫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2장.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 무라카미 하루키. 이몽빈 옮김. 출판사 문학사상. 달리기 시작하고 한동안은 그다지 긴 거리를 달릴 수는 없었다. 20분이나 기껏해야 30분 정도였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도 헉헉 하면서 숨이 차버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랫동안 운동다운 운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달리는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어쩐지 좀 쑥스러웠다. 어쩌다 이름 뒤에 붙는 소설가라는 직함이 쑥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달리는 사이에 달리는 것을 몸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거리도 조금씩 늘어갔다. 폼 같은 것도 갖춰지고, 호흡의 리듬도 안정되고, 맥박도 차분해져 갔다. 스피드나 거리는 개의치 않고, 되도록 쉬지 않고 매일 달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게 달린다는 행위가 하루 세끼 식사나 수면이나 집안일이나 글 쓰는 일과 같이 생활 사이클 속에 흡수되어 갔다. 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습관이 되고 쑥스러움 같은 것도 엷어져 갔다. 스포츠 전문점에 가서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신발과 달리기 편한 옷도 사왔다. 스톱워치도 구입하고 달리기 초보자를 위한 책도 사서 읽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러너가 되어 간다. 지금 생각해도 무엇보다 행운이었던 것은 내가 건강한 몸을 타고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는요. 마라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달리는 데 투자한 시간과 노력, 흔히 말하는 구력의 운동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노력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지금 생각해도 무엇보다 행운이었던 것은
내가 건강한 몸을 타고났다는 사실이었다. 거의 사반세기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계속 달렸고 수많은 레이싱에도 출장했으나 다리가 아파서 뛸 수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스트레칭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부상 하나, 상처 하나, 병 한 번 앓은 적이 없다. 뛰어난 러너는 전혀 아니지만 튼튼한 러너라는 것만은 틀림없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자질 중에 하나다. 해가 바뀌어 1983년이 되자 태어나서 처음 로드레이스에 출장했다. 5km의 짧은 레이스였지만 제키는 운동선수나 경주마에 붙이는 표지나 번호를 말합니다. 제키인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준비 땅! 죄송합니다. 준비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보고는 꽤 잘 달리지 않나? 하는 감촉을 느꼈다. 5월에는 야마나카 호수에서 15km의 레이스를 하고 6월에는 어느 정도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는 생각에 혼자서 황궁 주변을 몇 바퀴 돌며 달려보았다. 7바퀴, 35km를 그만한 페이스로 달렸지만 고통은 별로 느끼지 않았다. 다리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 그렇다면 마라톤 풀코스라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마라톤 풀코스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35km를 지나면서부터 다가온다. 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게 된 것은 훗날의 일이다. 이 무렵의 내 사진을 보면 러너의 몸매로서는 걸맞게 보이지 않는다. 러닝이 모자라서 필요한 근육이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는 보기에도 홀쭉하고 대퇴부도 가늘다. 잘도 풀코스를 뛸 수 있었구나 하고 나 스스로도 감탄하게 된다. 지금의 내 체형과 비교하면 마치 다른 사람 같다. 가로 열고 오랫동안 달리기를 계속하면 신체 근육의 배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하지만 그 무렵에는 달리면서 자신의 신체 구조가 나날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감촉이 있었고 그것은 참으로 흐뭇한 일이기도 했다. 30살이 넘은 지금도 나라고 하는 인간 속에 아직 그만한 가능성이 남아 있었구나 하고 느꼈다. 그와 같은 미지의 부분이 달리는 것에 의해 조금씩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불어나고 있던 체중도 점점 알맞은 상태로 되어갔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으면 자기의 적정 체중이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몸을 가장 움직이기 쉬운 지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 먹는 것도 조금씩 변해갔다. 식사는 야채가 중심이 되고 단백질은 주로 생선에서 취하게 되었다. 원래 육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해져 갔다. 쌀밥을 적게 먹고 주량을 줄이고 천연 조미료를 쓴다. 단 것은 원래 좋아하지 않는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살이 찌는 체질이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내는 아무리 먹어도 많은 양은 먹지 않지만 뭔가 있으면 단 것을 먹는다. 아내는 아무리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전혀 살이 찌지 않는다. 군살도 붙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도 손쉽게 얻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살찌기 쉬운 체질로 태어났다는 것은 도리어 행운이었는지도 모른다. 즉, 내 경우 체중이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에 유의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골치 아픈 인생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신진대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몸은 건강해진다. 노화도 어느 정도는 경감시킬 것이다. 그런데 거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의 사람은 운동과 식사에 유의할 필요가 없다. 필요도 없는데 그런 귀찮은 짓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체력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경우가 많다.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히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져 가는 것이다. 무엇이 공평한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법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도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체중이 불어나서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오히려 하늘이 내린 행운이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까? 적신호를 보기 쉬운 만큼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여간해서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관점은 소설가라는 직업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말일지도 모른다. 타고날 때부터의 재능이 풍부한 소설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혹은 무엇을 해도 자유자재로 소설을 쓸 수 있다. 샘물이 퐁퐁 솟아나듯이 문장이 자연스레 솟아올라 작품이 완성된다. 노력할 필요 같은 건 없다. 그런 사람이 덜어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러한 타입은 아니다.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위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에게 샘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괭이를 손에 쥐고 부지런히 안반을 깨고 구멍을 깊이 뚫지 않으면 창작의 수원에 도달할 수 없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몸을 혹사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작품을 쓰려고 할 때마다 일일이 새롭게 깊은 구멍을 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활을 오랜 세월에 걸쳐 해가는 동안 새로운 수맥을 찾아내고 단단한 안반에 구멍을 뚫어 나가는 일을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원이 메말라 간다고 느껴지면 과감히 바로 다음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자연의 수원에만 의지하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어도 그리 쉽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령 불공평한 장소에 있어도 그곳에 있는 종류의 공정함을 희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지도 모른다. 어쩌면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헛수고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공정함에 굳이 희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어떤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재량이다. 매일 계속해서 달린다고 하면 감탄하는 사람이 있다. 무척 의지가 강하시군요. 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칭찬을 받으면 물론 기쁘다. 욕을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런데 의지가 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세상은 그처럼 단순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 솔직히 말하면 매일 계속해서 달린다는 것과 의지의 강약과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느낌마저 든다. 내가 이렇게 해서 20년 이상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달리는 일이 성격에 맞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그다지 고통스럽지는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좋아하는 것은 자연히 계속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거기에는 의지와 같은 것도 조금은 관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오래 계속할 수는 없다. 설령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오히려 몸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달리기를 주위의 누군가에게 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달리는 것은 근사한 것이니까 모두 함께 달립시다. 같은 말은 되도록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만약 긴 거리를 달리는 것에 흥미가 있다면 그냥 놔둬도 그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 달리기 시작할 것이고, 흥미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권한다고 해도 허사일 것이다. 마라톤은 만인을 위한 스포츠는 아니다. 소설가가 만인을 위한 직업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누군가에게 권유를 받거나 요구를 받아 소설가가 된 것은 아니다. 만류를 당한 적은 있지만 느낀 바가 있어 내 멋대로 소설가가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군가 권한다고 해서 러너가 되지는 않는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만해서 러너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글을 읽고 흥미를 갖게 되어 자, 한번 달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실제로 달려보니 꽤 즐겁잖아 하는 경우도 있을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웃기죠? 그렇다고 해도 이런 글을 읽고 흥미를 갖게 되어 자, 한번 달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실제로 달려보니 꽤 즐겁잖아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그건 물론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책의 저자로서 무척 기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 성격에 맞다고 해도 역시 오늘은 몸이 무겁다. 어쩐지 달리고 싶지 않은데 라고 느껴지는 날이 있다. 아니,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서 달리기를 쉬고 싶어진다. 올림픽 마라토너인 세코 도시히코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네, 이 세코 도시히코라는 분은요, 그 세계적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에서 1981년과 1987년에 그리고 런던 및 시카고 마라톤 1986년에 대회 우승자로 1980년대 세계 마라톤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루키 형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겠죠. 올림픽 마라토너인 세코 도시히코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현역에서 은퇴하고 SNB 팀의 감독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세코 씨 같은 레벨의 마라토너도 오늘은 어쩐지 달리고 싶지 않구나. 싫다. 오늘은 그만둬야지. 집에서 이대로 잠이나 자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다. 세코 씨는 말 그대로 눈을 크게 뜨고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라는 어조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확실히 어리석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때도 그것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세코 씨 입에서 직접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가령 근육이나 운동량이나 동기의 레벨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슈즈에 끈을 맬 때 그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어떤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의 세코 씨의 대답은 내 마음을 깊이 안심시켜 주었다. 역시 사람은 모두 똑같구나 하고 깊이 깨달았다.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나는 오늘은 달리고 싶지 않은데 하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너는 일단 소설가로서 생활하고 있고 네가 하고 싶은 시간에 집에서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만원 전철에 흔들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통근할 필요도 없고 따분한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다. 그건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에 비하면 근처를 1시간 달리는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지 않는가? 만원 전철과 회의의 광경을 떠올리면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의지를 북돋아 러닝 슈즈의 끈을 고쳐매고 비교적 매끈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 그렇고 말고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하루 평균 1시간 달리는 것보다 혼잡한 전철을 타고 회의에 참석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33살. 그것이 그 당시 나의 나이였다. 아직은 충분히 젊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나이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조락은 그 나이 언저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인생의 하나의 분기점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나이에 나는 러너로서의 생활을 시작해서 늦깎이이긴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점에 섰던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의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리면서 하루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제 1장 누가 믹 제거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 라는 글 중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믹 제거는 1964년에 데뷔한 롤링스톤즈, 데뷔 50주년이 지난 전설의 락그룹 롤링스톤즈의 보컬이죠. 이따가 글을 읽어드리는 도중에는 아마도 흐름을 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철인 3종 킹코스가 수영이 3.8, 그리고 사이클이 180km, 그리고 마라톤이 42.19 풀코스로 뛰는 거잖아.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 나는 한 16시간 걸렸지. 아, 대박이다. 추울 때 들어와. 마라톤에서. 그 마지막 마라톤 뛸 때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나? 그렇게 달리고 있을 때 무슨 생각하냐? 아무 생각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 사실은. 뭐 굉장히 막 멋있는 생각을 하면서 막 뛰어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 비슷해.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체로 오랜 시간을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한다. 글쎄, 도대체 나는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까지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해 왔는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확실히 추운 날에는 어느 정도 추위에 대해 생각한다. 더운 날에는 어느 정도 더위에 대해 생각한다. 슬플 때는 어느 정도 슬픔에 대해 생각한다. 즐거울 때는 어느 정도 즐거움에 대해 생각한다. 앞에서도 썼듯이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두서없이 떠올릴 때도 있다. 때때로 소설의 괜찮은 아이디어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그와 같은 공백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다. 당연한 일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공백 같은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진공을 포용할 만큼 강하지 않고 또 한결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도 달리고 있는 나의 정신 속에 스며들어오는 그와 같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공백의 종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용이 아닌 공백성을 축으로 해서 성립된 생각인 것이다. 달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크기의 구름.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져 간다. 그렇지만 하늘은 어디까지나 하늘 그대로 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것은 스쳐 지나서 사라져갈 뿐이다. 그리고 하늘만이 남는다. 하늘이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체인 동시에 실체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넓고 아득한 그릇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50대 후반이다. 21세기라는 것이 실제로 다가와서 내가 정말로 50대를 맞이하게 될 줄은 젊었을 때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언젠가 21세기가 오고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땐 내가 50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지만 젊었을 때의 나에게 있어 50대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은 사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라 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을 정도로 곤란한 일이었다. 믹 제거는 젊었을 때 45살이 되어 세티스팩션을 부르고 있을 정도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큰 소리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60세를 넘긴 현재도 세티스팩션을 계속 부르고 있다. 그런 것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웃지 못한다. 젊은 날의 믹 제거는 45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젊은 날의 나에게도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에게 믹 제거를 비웃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비웃을 수 없다. 나는 다행히 젊고 유명한 록싱어는 아니었다. 내가 그 당시 아무리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해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인용당할 리도 만무하다. 그건 그저 그뿐인 일이 아닐까? 그리고 현재 나는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 속에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쩐지 우습기도 하다.
거기에 있는 나라는 인간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나 스스로도 잘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은 각별히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생각된다. 나에게 있어 혹은 다른 누구에게 있어서도 아마 그렇겠지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 역시 처음으로 맛보는 감정인 것이다. 그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일이라면 좀 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볼 수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치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 나로서는 자질구레한 판단 같은 것은 뒤로 미루고 거기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우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마치 하늘이나 구름이나 강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우스갯소리가 예외 없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쓸모없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다지 머리가 좋은 인간은 아니다. 살아있는 몸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손에 닿을 수 있는 재료를 통해야만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일단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 놓아야만 비로소 납득을 할 수 있다. 지성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인간인 것이다. 물론 조금쯤의 지성은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아무리 뭐래도 소설은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머릿속에서 순수한 이론이나 도리를 조립해서 살아가는 타입의 인간은 아니다.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이른바 사변을 연료로 해서 전진하는 타입의 인간도 아니다. 그보다는 신체의 현실적인 짐을 지우고 근육의 신음소리를 어떤 때는 비명을 지르게 함으로써 이해도의 눈금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높여가게 하여 가까스로 납득하게 되는 타입인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 사물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품도 든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걸려 가까스로 납득을 했을 때는 이미 때를 놓쳐버리게 된 경우도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애당초 나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달리고 있는 하루키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묘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읽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잘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지난 추석부터 지금까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하루키 형님의 에세이들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루키 형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는 형님을 잠시 놓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읽어드린 책 그리고 글들이 다 문학사상, 출판사 문학사상의 책에서 읽어드렸어요. 낭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문학사상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다소 길었던 방송
듣느라 고생하신 독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숙면하세요.